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6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약간 소리가 울리는데 네, 오늘 올리고 제 의자를 좀 삐걱했어요. 각자 네. 소개 좀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클 홍 이양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턴 이수정입니다. 아, 근데 오늘 네. 저희가 또 초대 손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오늘도 역시 초대를 받아왔어. 예, 방문이죠. 방문이지. 방문 녹음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 근데 이게 또 대세잖아요. 네. 지난주에 또 완전 또 대박 나는 것들 우리가 또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전혀 그런 사람들 아닌데 대박을 나는 그 사기성이 됐어 지금요. 네네. 근데 오늘 이분은 저희가 2달 만에 모셨어. 거의 네네. 2달. 벌써 얼굴이 기억이 날까말까인데 오늘 저희가 온 데가 어디죠? 아, 오늘 압구정동에서 조금 더 왔습니다. 압구정동에서 조금 지난주 차성인 팀장이 대박이었어요. 차성인 팀장이 대박이었는데 압구정동에서 조금 더 와서 여기가 대치동이죠. 대치동 아니지 저기. 대치동 끝자락 아닌가요? 아니. 아닌가요? 어딘가요? 여기 선능역. 선능력 대치동이죠. 선능역이 대치동이야? 그럼요. 아닐걸? 대치동 아닌가요? 아유 비슷해요. 거기 네, 거기지 뭐. 여기가 선능력이 내가 되면 또 요 대치동이거든요. 건너가면은 음. 대치동. 예, 네. 요 바로 요 건너서가 대치동인데 그래서 누구냐고. 여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도 지점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렇게 크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오늘 이제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어요 제가. 아, 화물. 예, 나도 화물 좀 타보죠. 예. 나 그거 타야 되는데. 화물 타셔야 되는데 어. 화물 타고 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지점이 뒤쪽에서 들어오니까 엄청 커요. 사무실 방도 많고. 바로 선능력 지점, 신한금융증권, 신한금융투자죠. 신한금융투자 선능력 지점에 강남 지점에 강남 지점. 강남 지점에 신학수 상무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지점 BEP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넓죠. 선수들만 모였다는 얘기죠. 강남에.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더 넓어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이 앞에는 창고이기 때문에 공항만 보이고 들어오면은 저쪽. 예, 들어왔더니 딱 엄청 한 칸의 방이라 너무 엄청 넓고 골라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근데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근데 그래서 네. 누구라고? 신학수 상무님. 네. 네. 시장 사무실. 너무 오랜만에 뵈갖고 네. 우리 가물가물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냥 뭐 잘 지냈는데요. 뭐 벌써 그게 2달이 됐나 봐요. 그럼요. 저는 네. 그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네. 뭐 엊그제 만난 것 같은데 벌써 네네. 2달이 지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조정 씨 바쁜 네.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돈 버냐고 바쁜 사람 있고요. 네. 저희 같이 맘만 바쁘고 네. 백수 같이 바쁜 사람들 있거든요. 우리는요. 과로사. 요즘에 주가가 이런데 누가 돈 번다 그래서요. 그냥 이리저리 불려다니니까 바쁜 거지. 무슨 막말이야 저게? 이해가 돼요? 네. 네. 아니 이해가 안 되나 봐. 지금 이해가 미치겠어. 안 돼요. 왜냐면은 표정이 좋으신 거 보니까 요즘에 고객들 좀 돈 좀 벌어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고객분들 돈 좀 버시죠. 뭐 일단은 예, 뭐 안 벌리면은 여기 못 있겠죠, 그죠? 예. 이제 벌리긴 벌리는데요.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좀 특수한 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지수라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종목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수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네. 있고. 요번에는 제가 지수에 관련된 부분으로 수익이 나는 것들. 어. 요게 있잖아요, 이게. 네네. 레버리지와 인버스 제가 잘하는 거. 그거 갖고 또 이렇게 그 요리를 하시나 봐요. 그렇죠.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내릴 갖고. 때는 인버스, 오를 때는 또 레버리지.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인버스는 매매하기 쉽지 않은데. 왜냐면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오늘 트레이딩이 됐는데 인버스는 아니지.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레버리지 투자법은 뒤집어 놓으면 인버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배의 레버리지가 효과가 있으니까 괜찮다. 근데 인버스는 곱하기 1배니까 없잖아 레버리지 효과가. 그러니까 1% 먹기가 완전히 그냥 발에 땀 나도록. 근데 뭐가 있냐면요. 네. 이 인버스를 레버리지화 시켜야 되는 거야. 예. 어떻게 시키냐면 이 레버리지는 100% 증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차피 2배의 레버리지 효과에 거기에 한정적으로 끝내 있지만은 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증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들어가는 부분에 신용을 걸 수 있고 2.5배의 그 아니, 매매 ETF에? 그렇죠. 예. ETF 신용 건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봤네.
볼 수 있나요? 나는 깜짝 놀랐는데요. 네. 대한민국은 엄연하게 법치국가, 그렇죠. 법통이 있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 불법 아니야? 그러니까 불법 아니에요 그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그 2배의 레버리지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독원이나 거래소에서 그 고객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증거금을 10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레버리지는 이제 상품 구성 자체가 선물이 그렇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용을 쓸 수 있으니까. 없고 네. 지금 인버스는 레버리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종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신용을 쓸 수 있군요. 그렇죠. 근데 다른 ETF도 신용을 쓸 수 있나요, 그러면? 네,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버리지 효과 있는 것만 막아놓은 자, 거예요. 우리 네. 그 지금 시청자분들이 맨날 종목 얘기만 듣다가 그래서 새롭죠, 그죠? ETF 얘기하니까 좀 그 대면 하실 텐데 잠시 후에 ETF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방송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건 좀 그런 얘기는 좀 전술적인 거니까요. 네. 일단 이게 저같이 순진한 사람은 레버리지를 이렇게 하면 좀 별로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전략 전술적 차원이니까 그보다는 전술 쪽이니까 그거 네. 좀 이따 얘기했고요.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우리 시장 상황 우리가 좀 시장 분석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늘 녹음하는 날이 8월 며칠이야 오늘이 날짜도 가는 것도 몰라. 오늘 8월 13일. 네, 8월 13일 오늘 수요일 오후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 2060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가는 레벨 지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다시 대부분의 종목군이 코스피 코스닥 할 것이 올라가는데 현재 시장에 대한 인식 어떻게 갖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그 주가는 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는데 요번에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잖아요. 네. 뭐 난데없이 뭐 공습을 승인을 하고 난리를 쳐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급적인 부분이 꼬여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지표라는 게 있는데 그 지표인 삼선 전환도에서 전환에 대한 부분, 즉 음선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사실 그럼 지금은 하락장이고 하락의 부분이니까 인버스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런 그 시그널이거든요. 네. 근데요, 항상 차트에는 속임수가 있다. 그죠? 속임수요? 속임수라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는데 이게 그 경제 내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 주가가 내려온 거라면 인정을 해주고 현재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그런 투자를 하자 아니면 현금화 시키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게 속임수로 들어가서 오늘 지금 주가가 20포인트 올라오면서 지금 2062포인트까지 왔거든요. 네. 저는 2058포인트에 대한 선이 넘어가게 되면 상승으로 바뀔 것이다. 즉 그 시그널적인 부분은 하락으로 내놓고 있지만은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오늘이 그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금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25bp 정도 내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오늘 4천억이라는 큰 금액을 코스피를 샀다. 네.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진짜 장중에 우리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2천억 안 되게 1,800억 썼었는데 참 막판 돼 갈수록 이렇게 매수 여기 우리 신한금융투자 찾아오는 동안 외국인들이 연락도 안 하고 주식을 샀나 봐요. 종가 고가로 끝났네. 4천억이나 사고. 네, 많이 이거 샀어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샀나? YG가 루이비통하고 뭐 한다고 그래갖고 신났나 이것들이? 그래서 YG 오르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YG 오르는 예,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좀 루이비통이 싸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허접한 소리 하지 마시고 네. 덕 떨어져 이 사람아. 이성 대표는 어떻게 봐요? 지금 아까 잠시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길게 본 네네. 사람들에게 형들이잖아요 우리가요. 네.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막상 이제 정부에서 엄청나게 펌프질해 왔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수요니까 이제 녹음 올라가고 하면 목요일이니까요. 목요일 날 보면 이제 정말 금리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얼마 내리면 얼마 낼지 모르겠지만 금리 내고 이러고 나면 정말 시장이 더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초이노믹스 그 발표했을 때 법인세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 얘기했을 때 별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 각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7대 그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 요거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반응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쪽은 그러니까
그 초이노믹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자기네들은 하는 거 없어요. 기획재정부에서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고 기업들에게 뭐 배당을 해서 과세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전혀 내용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오늘 출연해서 얘기했지만 그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라는 얘기 했듯이 그게 왜냐면은 뭐 기업들 수익 나갖고 그거에 대해서 1년 면세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 이익을 갖고서 그 다음에 또 과세를 해서 또 그 자금을 또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정부 끝나야지 그게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말년에 가서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러면 할 말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게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초이노믹스는 불안한데 그러면은 당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야 내가 기업들에게 과세 갖고 배당 줄게. 겉으로는 그게 문의는 좋죠. 문의는 좋은데 사실은 그게 되려면은 3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당장 그 일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금리 내리는 거밖에 없거든요. 금리 내리는 거. 그러니까 모든 똥바가지는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뒤집어쓰게 생겼다. 안 하면은 완전히 역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쪽을 내리긴 내릴 텐데 그 내리는 폭은 한 번 정도밖에는 안 될 거다. 이번이 아마 그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정책 관련주로 올랐던 쪽들이 단기적인 조정은 보이겠지만 뭐 시장 전체를 뭐 추세를 꺾는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은 아닐 거고 외국인이 지금 매수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들어와갖고 시장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정책 보고 들어왔다 그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외국인이 뭐 매크로벤스 플레이 하는데 이미 뭐 초이노믹스 나오기 전부터 매수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초이노믹스가 뭐 좀 더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어차피 미국 매크로벤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 뭐 시장에 대한 매수는 뭐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살짝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장모님, 네. 그 요즘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아마 예전 뭐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있는 건 솔직히 아니니까요. 앞서 금리가 내려가면 일단 증권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하는데 그렇죠. 전 솔직히 금리 25bp 내린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바뀌는지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근데 증권주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일단은 뭐 그 기대감이잖아요. 우리 이승훈 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증권주에는 그리고 또 뭐 그 상하제 양폭을 눌린다 뭐 이런 그 뉘앙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초이노믹스라는 이 그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푸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증권주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승훈 대표가 또 얘기는 잘한 게 그 얘기잖아요. 그 기대감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지금 너무 지금 현재 지금 붐업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너무 이걸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이 그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은 이제 주어져 온 거고 이제부터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올라오기까지는 금리 하나로는 얘기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 25bp 정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요즘엔 요번에 내린다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면은 그게 정책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책적인 효과가 있으려면은 25bp를 내리는 게 아니라 50bp를 내린다. 그럼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 갑자기 주가가 뭐 급등을 하든지 올라오든지 아니면은 25bp 내리려고 그러는데 요번에도 동결이다. 네.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요 부분이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건데 그냥 무난히 지나간다라고 그러면 그냥 현재 수급에 의해서 현재의 주가 지수대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포인트가 2080포인트고 그 전후였으니까 그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내일 옵션 만기일날 정말 50bp를 인하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뭔가 그 와닿는 충격이 다른 거죠. 모든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 즉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때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전략적인 부분을 세워야 되는 거겠죠. 주가가 더 올라가는 쪽으로 세워야 되고 아니면은 동결을 한다라고 그러면 또 이게 완전 뒤집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봐야 설마 돼요. 50bp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마에
정책적인 변수가 콱 주어지면 네. 옆구리 콱 찌르면 으락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면은 진짜 올라갈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25피를 네. 찌르면 그건 누구나 다 아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알고 효과도 있는 없다. 상황이니까. 그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는 거지.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금리 왜 내리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아 진짜로 아니 네. 주가 증권주가 많이 떨어져서 오른 게 네. 없잖아요. 솔직히 네. 몇 년째가 뭐야 지금 뭐 우선 주고 나발이고 올랐다고 해봤자 이거 20년 전 가격도 안 되거든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뭐 싸다는 건 내가 뭐라고 안 그렇지. 근데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증권주가 올라간다. 뭐 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만 그런지 모르지만 상한가가 뭐 30% 되건 60%가 되건 없어지건 증권주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여하튼 그런 건 상관없이 싸다는 건 동의하죠. 근데 그러면 하면 이렇게 여쭤보는 게 또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많이 궁금해서 온 거지. 그잖아요. 근데 시장이 지금 2060이잖아요. 그쵸. 2060이고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냉정해 보면요. 물론 레버리지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요즘 딱 영업 일선에 계신 분으로서요.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주식을 더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많이 쉬던 사람들이 다시 연락 와서 주식하면 어떠냐고 센터장이 상무님 물어보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있는데 있죠. 요즘 그렇게 그리고 딱 보면 요즘 보면 이제 상무님 말고 다른 저기 젊은 직원들 보면 이렇게 간혹이라도 새로 오는 친구들 있으면 신규 계좌가 터지는 것들이라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있기는 있는데요. 네. 그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과거 같은 없고, 느낌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예,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돈을 좀 이렇게 입금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네. 계속 지켜보던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아, 그렇지. 그죠. 예. 그렇지만 신규로 터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 그때 들어오는 거죠. 돼. 그때가 오히려 고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2150, 2200 됐을 때. 예, 그때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이른 편이에요. 차라리 부동산이 풀리는 게 낫다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금리를 먼저 지금 자꾸 잡으려고 그러는 게 가처분 소득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 잡고 부동산 매매에 대한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만들어진다면은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창업 인구 1000만 시대. 이제 대박을 노리는 한탕 창업이 아닌 꼼꼼하게 준비된 생활형 창업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와 딱TV, 호서대 벤처대학원이 함께하는 더 특별한 소자본 창업 과정.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현장 체험과 사례를 통한 아이템 선정까지 시장조사,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법률 전문가, 그리고 성공한 창업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전하는 생생한 창업 정보. 9월 19일부터 시작되는 8주간의 강의로 나만의 특별한 창업을 준비해보자. 자세한 내용은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평생교육원 02-2059-2316번, 딱TV 02724-0919로 문의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이승호 대표는 모르지만 센터장님 우리 네. 알잖아요. 이게 주가 올라가는 게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이 방송 듣는 그 해당되는 신분도 있으면 짜증날 텐데요. 객장에 가면 여성 텔러분들 있어요. 솔직히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은근히 바쁘다고 짜증낼 때 있어. 그럴 때가 이제 괜히 계좌 터지고 예전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바쁜 것들이 계좌 이체해서 왔을 때 좀 번잡스러운 것들이 있어. 아니면 또 반대로 계좌 이관한다고 왔을 때. 왜냐면 이게 젊은 사람들 직접 온라인을 해도 되는데 이게 막상 어렵거든. 직접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약간 짜증나는데 요즘 센터장님 상무님 보시기에 여기 이 지점에 저 여자 텔러분들 바빠 보여요? 안 바빠 보여요? 글쎄요, 옛날보다는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늘었어요. 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이분들이 계좌를 신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뭔가 이제 고치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좀 더 입금을 하려는 그런 위치니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지금 증권주도 지금 막 올라오는 건 사실상 이거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다는 거예요, 아직. 근데 이게 풀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예전보다는 낮은 거는 맞습니다. 네, 좀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강남 지점의 지점장께서는 요새 좀 신경질적이에요? 아니면 기분이 좋아요?
뭐 그냥 덤덤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이 지점장님들이란 사람들은요, 우리 딱 경험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이건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점유율이거든요. 근데 거래가 많으면 그 많은 대로 불안하고 거래가 없으면 거래 없는 대로 불안한데요. 지금 보면 딱 분위기가 그냥 보통이라는 거는 시장이 그렇게 재미없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활성화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좀 늘어가는 그런 차원의 초입 예, 단계. 그렇죠. 예, 요즘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네. 지금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항상 보면은 화려하게 펴야지 이제 들어올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시장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한국경제 그 TV 방송 나가는 동안 한 번도 분장하시는 분이 저한테 주식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주식을 물어보기 시작했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하는 이제 거야. 시작이야. 근데 주식을 물어보기 시작했어. 근데 코스닥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야, 코스닥이 꺾였구나.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랬지. 뻔해. 이승원 대표가 또 잘난 체 하진 않고 근엄한 표정으로 그거 왜 샀어요?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있어. 여기 출연자 중에 얘기하는 소리 듣고. 그지. 맞아요. 나도 딱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아니 그걸 딱 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분장하시는 분이 거의 주식에 관심이 없고 맨날 둘이서 떡볶이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연예인 얘기 주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도 방송을 들어서 그런가 주식을 드디어 사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드디어 아니지. 명씩 아니지. 예. 그게 아니라 그분이 500만 명 중에 한 명이지. 500만 명 중에 대한민국의 증권 투자인 건 500만 명. 500만 명. 적극 투자하는 사람 150만 명, 200만, 100만 명이거든. 네네. 많은 잡아봤자. 많이 잡아봤자 150만 명 아니야? 아니야 150만 명 안 되지. 왜냐하면 키움증권에서 동시업적사는 날 잘해봤자 20이거든. 15만 네네. 20만이거든. 네. 그리고 거기다 해봤자 1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해봤자 뭐 한 키움- 80만 명 되나? 적극 매일 보는 80만 사람이. 명도 안 될 것 같은데 80만 명. 아니 매일 보는 사람. 매일 왜냐면 키움이 25%니까 그래도 굉장히 큰 마켓 쉐어를 한 갖고 60만 있으니까. 명 되겠다. 60만. 한 60에 70만 명 정도가 그냥 너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쵸. 사람들이 엮여 있는 거지 사람들.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고 파는 사람? 그 정도 되지. 나 지금 100만 명, 500만 명 중 한 명이 그 코디하는 언니가 있었던 건데. 그쵸. 나도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갑자기 카메라 아저씨 감독님, 위원님 어떤 주시는 거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물어보면 나랑 3년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물어보는 거야. 어떤 주식했어? 듣보잡이지. 듣보자. 뻔하잖아. 네. 그거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방송 출연하는 사람이 들었대. 그래서 내가 콕 집어서 얘기했어. 어느 프로였죠? 그랬어. 맞대. 이런 방송들, 이 방송 얘기했던 거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소리 뭐하러 듣냐.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위원님이 이런 척부터 해갖고 아무래 퍼시피한 얘기했잖아요. 그러는 거야. 얼마 됐어요? 떠올라갖고 속상해 죽겠어요. 이러는 거야. 지금 은근히 깔때기 되시는 거예요? 깔때기 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얘기를 듣거나 이승원님 말씀을 듣거나 그래서 우리 또 저 빠지는 것도 많았어. 당연하지. 신학수님 말씀을 듣거나 네. 아니면 지난주에 했던 차성님을 말씀을 듣거나 우리 또 존경하는 서승용 센터장 말씀을 듣거나 네. 이런 사람 만들어야 돈이 될까 말까지 그래도 네, 맞죠. 너 어디 듣보잡 같은 주식을 뭐하래? 그러니까요. 까놓고 말해서 물론 우리 듣보잡의 최고봉은 이승원이야. 그렇지만 이승원 대표의 듣보잡은 성공한 게 또 나름 한두 개는 있는데 중요한 건 네. 한두 개를 뻥튀기라는 거지. 네. 근데 농담이지만 그게 보면 조금씩은 이 민초들이 올라오는데 네. 아직까지 대세는 아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한 명이 얘기했다잖아요. 최소한 일주일 한 명 물어봐야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3천 가는 거야? 이제 시작이면?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이 3천 간다 그랬잖아요. 대우증권 항상 가갖고 대통령들마다 그 여의도 대우증권 지점 가서 하는 얘기 있잖아. 맨날 이명박 제가 5천 보내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아니 예. 옛날 대통령은 얘기해도 되지. 옛날 네. 대통령은 5천이고 6천 얘기했었잖아. 5천.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3천으로 수정했잖아. 막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취임 그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선거 전에. 자기 까는 거야 지금? 까는 게 아니고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가능성 있죠. 가능성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죠. 왜냐면 이게 그분은 주어 분명히 얘기하셨어? 네. 주어. 주어? 어떤 주어? 내가 보낸다는 건 아니잖아. 내가 보낸다는 그럴 건 거 같다는 아니죠. 얘기지. 같다는 얘기지. 그럴 수도 있다. 전망이잖아. 전망. 가능수 있죠. 노무라 증권도 하기가 3,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보고서 냈으니까. 조건은 그거였죠. 단 한국 기업들의 배당을 현금 벌어들이는 이익의 50%를 배당할 경우라는 전제하에. 아니 지금 삼성전자가 맨날 죽 쓰고 있는 삼성전자가 150 정도, 130 그 정도 하나?
지금 130만 원 하나요? 그 정도 하잖아. 예. 그 정도 하잖아. 삼성전자 깔끔하게 200만 원 간다고 해서 지랄을 새끼가 없어 세상에. 너무 그래도 싼 거지. 그거 싸고 현대자동차 뭘 잘못했길래 맨날 20만 원 뭐 이 정도야. 삼성전자로 현대차 40만 원 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쵸. 그거 뭐라는 건 개새끼지. 그러면 내가 거기 가지? 좀 산줄 해놓을까? 그리고 정말 말한 대로 배당 이렇게 하고 배당도 하고 얘 안 하던 한전도 하고 올해는 좀 어렵다 하지만 내년에 또 KT 열심히 해주시고 담배값 올라가는 거 그거를 컴프라이즈 하기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담배 KTNG 사도 담배 걸 100년치 미리 사두라고. 그런 거 갖고 올라가면 왜 묶어 있어? 아유 우리 대통령께서 너무 소심하게 말씀하셨네. 나 갑자기 MB 좋아지는데? MB 5천. MB 5천. 나도 5천. 근데 그 얘기는 안 했잖아. 어떤 거?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내 임기라는 얘기는 안 하셨을걸? 그런 얘기 안 이런 하겠지. 얘기는 안 했겠죠. MB는 했을 것 같은데 MB는 했었나? 임기 중에 5천. 그런 얘기 하셨어? 가능이 있다. 아, 그 가능성 있다? 네. 잡아가는 고소고발은 우리 이성원 대표고 나는 확인 안 된다. 난 모른다. 우리 몰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 어. 내 임기 그런 거는 왜냐면 약간 전문가 티끌은 안 하지. 왜냐면은 보면 대통령들 다 그 대우증권 그 산하은행 지점 거기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봐. 그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네. 예전에 했던 일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2000년 초반인가 그때 막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막 회복할 때 IMF 이후에 나서 그래갖고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때 뭐 1500 막 갈 때거든요. 그때 막 가버렸다는데 얼마나 대단히 주시장이 과열됐는지 IMF 직후에 올라가고 공중파 있잖아. 공중파 SBS 있잖아. SBS에서 매일 나대로 경제인가 무슨 그런 게 보고 있었어요. 그게 8시 뉴스 끝나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 사회 보던 여자가 한성주야. 남자 하나 있고 여자 한성주야. 그래서 그때 저를 기억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하면서 나왔고 월요일마다 주식을 거짓말을 했거든요. 주식을 막 썰어 밟았어. 그러니까 그 매일 2주에 한번 공중파에서 주식 얘기를 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너 주식이 더 좋아지고 과열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직도 기억나. SBS에서 무슨 그 연예인들 프로 있잖아요. 연예인들 떼토크 하는 거. 거기에 증권 전문가 나와서 이마에 나는 2천이에요, 3천 이러는 걸 있어. 그때 다들 2천인데 어떤 사람이니까 갑자기 안 좋게 얘기하던데 나는 3천이야 했던 사람이 아직도 기억나. 그 사람이 업계에서 사라진 지 오래야 지금. 아 근데 그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고 꽤 했던 분인데 지금도 뭐 이름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요. 아 정말 그 정도로 가야 돼. 지금은 그런 거에 초입도 안 갔다는 게 센터장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봐도 나는 증권주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논리적인 설명을 하라 그러면 싸다는 거 외에는 싸긴 G프레스 점점 싸지. 왜냐면 누가 그렇게 그런 얘기하더라고. 우선주 대우주가 우선주가 사야 된다고. 안 싼 주식이 어디 있어요? 아니 대우주가 우선주 어쩌고 얘기하더라고요. 밥솥이 지금 1조 몇천억 하는데 안 싼 주식이 어디 있어? 밥솥 그러지 마. 밥솥은 지금도 내가 엊그저께 얘기했잖아. 밥솥이 2조죠? 2조 몇천억이지. 밥솥은 한 사람이 10시 사가 중국 사람이 10시 산다고 생각해봐 진짜. 10개씩 산다고 해서 배 하나 파는 것만 하겠어요? 그럼 밥솥 회사 가서 야 그런 얘기하면 게임 중에 10명이 만드는 회사가 5천원 1,000원 1조 그런 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 이승훈 대표 그렇게 안 받는데 회장이랑 가서 오늘 그 불만이 많아? 리포 조선하고 좀 바꾸지 이러면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정몽규 회장님이 어유 밥솥 주십시오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리포 조선하고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야. 밥솥에 비하면 비싼 주식이 없다. 다 싸다. 안 싼 주식 어디 있어요? 다 싸지. 증권주 정말 싸지. 엄청 싸죠. 증권주는 싸지. 네. 근데 불쌍하지. 너무 떨어지죠. 아니 근데 오늘 또 보면은 현대증권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더라. 내가 입사일 이후에 주가를 회복한 적이 없다. 거의 그 해의 입사 가격을 회복한 적이 없어. 그럼 뭐야? 형님이 입사한 이래로 대우증권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던 거야? 아니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지금 아니 센터장님 몇 년 입사하세요? 업계. 전 93년도요. 나도 알아네. 93년도에 주가가 그 무슨 증권이었어요 그때? 아 저는 그때의 그 쌍용투자증권이었어요. 쌍용투자증권 내가 금액을 모르는데요. 93년 정도 하면은요 대우증권이 4만 원에서 5만 원 할 때거든요. 그 후에 간 적이 없어요. 맞을 거 한 번쯤 봐주세요. 월봉이 그 맞으면 제가 간 적 없죠. 네, 없어요. 그때 그래 왜 기억나냐면 90년이니까 89년에 아닌가 90년 봄에 증자를 했었어요. 그때 우선주로 3만 원 정도 증자했었을 겁니다. 네. 그 간격이 없어요. 또 최근에 또 한 번 증자. 제일 고점이 37,950원이니까. 우선주? 아니 우선주. 네. 지금 그 화면이 절대 가격인가 아니면 증자 반영한 거? 증자 반영한 가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가격 간 적이 없어. 21,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 가격이 간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증자 2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뭐 간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싸다. 시장 싸다. 증권주 싸다. 싸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할 말은 없다. 왜 가는지 모르겠다. 간지는 뭔지 모르죠. 모르겠어요. 금리 내리고 나면은 글쎄요. 솔직히 난 지금 금리가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기준금리 내일 내려봤자 모르겠는데 왜냐면 지난번에 마지막에 내릴 때도 있죠. 초저금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뭐라니까? 지금도 초저금리야 뭐야? 초저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그러네? 그 소정 씨 네. 초사연인 다음에 뭐였어요? 선생님 투요. 투였나요? 네. 초저금리 투 하면 되지. 초저금리 투. 예, 그렇게 해서 시장 상황에 대한 뭐 간단한 인식을 한번 해봤는데요. 종목 리뷰 좀 해볼까요? 네, 뭐 할 게 있어요? 아니 지난주에 말이야. 지난주에? 이승원 대표가 네. 얘기했던 주식이 미쳤어 한마디로.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래서 말도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정정 좀 해야 돼. 아니 그거 내가 물어봤는데 그거 다들 몰랐는데 어떤 네. 분이 확인해 주셨어. 그 하나 갤러리아 네. 갤러리아 백화점이 그 저기 갤러리아가 대전. 하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타임월드. 끝까지 듣고 네. 좀 디스를 하더라도 네. 서울역에서 하나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이제 롯데가 넘어갔대. 롯데가 네. 이제 그래서 그 서울역에서는 없다. 서울역 롯데가 한다는 얘기 했는데요. 어찌됐건 그 회사는 뭐 하나 갤러리아. 하나 타임월드,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야. 근데 그 제주도 면세점 얘기. 그 지난 시간에도 주똥만한 거. 네, 주똥만한 거. 30평짜리 매장인데 그 면세점 쪽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 모멘텀을 보자. 그래요. 롯데가 하는 행사였다. 최근에 이제 SK 네트워크스 올라왔던 논리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호텔신라가 올라왔던 논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호텔신라는 면세점 매출이 크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SK 네트워크스도 면세점 매출 쥐똥만큼인데 올라간 거잖아요. 그거 갖고 그런 논리를 보게 되면 이 사람아 장부가 대비 이 사람아, 워낙 이 저평가돼 사람아. 있고, 예. 거기 어디 거를 SK 워커힐의 면세점은 두 개 층을 쓰고 있어요. 이거 써봐야 두 개 층과 2, 30평짜리 롯데 면세점 갖다 대 이 사람아. 써봐야 그건 아니지. SK 네트 전체 매출이 얼마 쥐똥만큼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아니지. 아니 그러면 매출과 갖고 다니면 안 되고 이익 규모로 따져야지. 장부가 대비해서 음. 어차피 하나 타임월드도 장부가 대비해서 그때 한 반토막밖에 안 돼 있었거든요. 누가 뭐래? 아니 그게 자기 조사해야 돼. 네. 올랐더라? 올랐으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100% 아니야? 100% 아니었죠. 아니 아니니까 신한도 100%인지 봐주세요. 오늘 들어본 적도 없는 듣보잡이야. 왜냐면은 하나 뭐 예. 갤러리아 타임 언더지 뭔지 그러는 하나 거야. 갤러리아 타임월드라고 그게 종목이 있거든요. 기업이 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입니다. 지금 이 그 컴퓨터가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 같은 경우도 같은 논리로 본다라면 제주도 적하지. 면세점 적하지. 그렇죠. 아니 그냥 얘기했더니 올랐다. 네네. 이거죠. 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증거금 100% 아니냐? 증거금 100% 아니죠. 현재가 56,000원이네. 증거금 100%냐 아니냐 이거죠. 증거금 40%. 40%죠. 어쩌라잖아요. 그럼요. 재벌이니까 봐줬네. 재벌이니까 맞았나? 재벌 맞은 거지. 아니지. 제대로 된 회사라는 거죠. 5만 원짜리 회사 중에 이런 것 중에 100%가 어딨어?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주가 오늘도 올랐어 저거? 저 오늘도 오늘은 11%까지 올랐었어요. 조사해야 돼. 조사. 아니면 자기가 빨대를 네. 어디 정부 이 단체에 네. 빨대 꽂았나? 관광공사 이런데? 관광공사. 자기 잔유이랑 친한 거 아니야? 잔유이랑 친한 거 아니야? 잔이윤하고 잔이윤 선생님 모시고 싶습니다. 방송 들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니 잔유인 선생님이 전 어렸을 때부터 잔이윤 쇼를 즐겨봤습니다. 나 좋아해. 네. 근데 잔유인 나 깜짝 놀랐다. 네. 국적을 회복시켜줬다며 그래. 국적을? 그 국적까지 회복시키면서 감사를 해주었대. 그러면은 군대도 가셔야겠네. 아니지 나 그 군대는 네. 30몇 세인가로 소멸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새로 법을 만들면 되지. 아니지. 특별히. 아니야. 근데 네. 나 정말 나도 어디 정권만 어떻게 설렁설렁 되면 국회의원만 일단 되고 네. 국회 좀 보내줘 나. 그다음에 설렁설렁하면 나도 감사는 어디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하는지 알아? 뭐요? 감사 있잖아. 네. 감사를 영어로 뭐 한다는 줄 알아? 감사? 감사? 오늘 난 감사드렸어. 이런 거 아니에요? 감사를 오디팅이라고 그러잖아. 오디팅. 맞잖아. 오디터 맞잖아. 내가 한번 쓱 불러보면 맞잖아. 오디터. T-O-R-E 들어갑니다. 오디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제가 뉴스 본 거니까요. 저 또 누구 고소고발하지 마세요. 자연인 목으로 그 관광공사 가셔서 감사를 하실 텐데요. 어떻게 일하시겠냐고 물어봤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으셔서 헷갈리실 수 있지. 한국말을 정확히 모르셔서 그럴 수 있잖아.
감사를 어떤지 하니까 그 잔윤 감사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 뭐라고? 사장님을 도와서 일을 잘하겠다고. 사장님 도울 수도 있지. 땡이지 사람아. 파이낸스 매니저 아니야? 아니지. 감사라는 건 사장을 감시하라고 하는 거지. 감시하는 거죠. 감시하는 사람인데 감사하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이 어떤 주세 누가 또 그 댓글 사는 사람 있잖아. 네.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쓴 거야. 한국말 좀 배우셔야겠다고. 직책을 못 보이죠. 어떤 일 하는지 모르고 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결론은. 문제는 그거. 근데 문제는 자기가 거기를 알았어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잔이유는 지난주에 아무 뜬금없이 태어난 듣보잡을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하나 갤러리 뭐 이름도 몰라. 하나 갤러리의 타임월드 이름도 길어. 그거 반칙이야. 이승원 같은 거지. 소외된 저평가 우량주. 중소형 우량주. 잔이윤 아니, 벌레된 대형주지만 조력이 있어. 한때 되면 올라. 이런 게 부러운 거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너무 쓸데없이 오른 거 아니야 저거? 쓸데없이. 시초가총액이 얼마야? 제가 시가총액. 보기에는 장부가까지는 시가총액이 얼마야? 시가총액이 3천 몇백억이야. 아이 됐다 이 사람아. 근데 뭐 하나만 있으면 돼. 한 5천 원까지. 아무리 저것도 뭔지 모르지만 네. 밥솥보다는 밥솥보다는 싸죠, 저게. 그러니까 밥솥보다 앞으로 싸지. 모든 주식은 밥솥이랑 비교하면 대한민국 웬만한 주식은 다 싸다. 바이오만 빼놓고 일부 빼놓고는 뭐 유전체 분석하는 애들 빼놓고 일부 다- 빼놓고 저평가로. 유전체 분석하는 몇 개 종목 빼놓고는 아마 밥솥보다 비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뭐 저 타임월드도 타임월드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주워 먹기. 나도 했잖아. 그거 딱 주워 먹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대박이야. 대박이었어. 잠깐만요. 이 언니 기억나? 뭐야? 지난주 우리 방송했을 때 네. 내가 깜짝 놀래갖고 관심하면 늦겠다고 했던 주식 있었잖아. 빰빠라밤 빰빰빰빰 그러니까 빠라밤 이런 아이 컴포넌트 아, 들어나봤어? 웨어러블 관련 코팅 필러 기사를 안 만드는 썼지? 회사죠. 저 아직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문제지. 네. 일주일에 안 쓰고 있잖아. 아니 지금 방송을 2번째 하는 동안 안 쓰면 어떻게 그거를? 안 쓴 게 아니라 못 쓴 거예요. 내가 그 아이 왜? 컴포넌트에 내가 꽂혀갖고 네. 그랬고 내가 그랬잖아. 그날 컴퓨터가 배터리가 모자라갖고 일요일 날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다고 네. 배터리가 전원이 나가갖고 네. 월요일 날 넣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기억이 안 났네. 그래갖고 내가 어저께 화요일 날 우리 방송하면서 네. 알아봤잖아. 네. 그럼 화요일 날 어저께 집에 가서 넣었잖아. 어. 오늘 아침에 방송 떠들었잖아. 8시 15분에 날라가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도 떠들었다며. 네, 저도 아침에 딱 한 종목 시간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또 얘기를 했죠. 아이 컴포넌트. 근데 그것도 무서운 거 아니야 저거. 적자야 적자. 적자인데 어쨌든 간에 3년 연속 외형 감소. 네, 외형 감소인데 흑자 전환이 된다니까. 100%는 아니야. 근데 내용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만들었던 일반 코팅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았던 제품이었고 이번에 신제품인 베리어 필름 같은 경우는 그 압축 기술에 대한 그 기술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기술 장벽이 있다. 그리고 이게 플렉서블 OLED 제품들 나오게 되면 들어간다니까 상당히 유망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에 저도 자료를 봤잖아요. 네. 어저께 봤어. 어저께. 네. 근데 보니까 특징이 증권사가 3군데 정도 레포트를 썼는데요. 대부분이 그 목표 주가는 없어. 없죠. 난 근데 네티브지. 우리 지난번에는 그 아이워치 얘기를 했는데 네. 차성은 팀장이 얘기했는데 네. 이 사람들 다 똑같네. 왜냐면 애플이 한다고 해서 발표를 안 하잖아요. 나올 네네. 때까지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야. 글로벌 무슨 메이커. 이런 것이 잘 진행 이런 식으로 쓴 거야. 됐을 경우에 주가가 올라간다는데. 사과. 근데 몰라. 아니면 잘못하면 사과하는 거지. 그렇지 잘못하면. 근데 실적 아직 발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적이 2분기도 적자. 2분기 안 좋겠죠. 그래서 잘하면 올해 하반기에 대박 난다. 신규 제품 이제 초입 구간이니까 제품 초입 진입 초입 구간에는 뭐 어쩔 수 없이 PR 배수 이런 거 실적으로 논할 수 없는 단계라는 건데 이제 그때 이제 개인들은 안 사고 언제 사냐면 이제 실적 나와갖고 야 이거 싸다. 이러면 삼성증권도 싸다 그러지. 먹어주잖아. 우리 또 네. 그래서 삼성증권은 KT 형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 형님 만나니까 또 삼성증권 좋은 회사 되잖아. 네, 같은 그 통클럽. 통클럽. 근데 삼성증권은 레포트는 안 썼는데 내가 또 네. 자세히 봤지. 코멘트를 한 적이 있어. 코멘트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플렉서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됐을 경우에 상당한 기대가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갔더라고. 살짝. 그래서 살짝 담궜어. 그래서 그건 한번 정보팀에서 한번 갔다 왔구만. 그렇지. 나는. 그래서 관심주를 넣어놨어. 관심. 넣어놨는데 야이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다. 이래서 뺐구만 추천에서는. 그런 거지. 추천 못하지. 추천은 못하고 어. 야 갔다 오라 그래갖고 여기서 갔다 오라 해서 떨렁떨렁 갔다 왔는데 가봤더니 근데- 회사 내용은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숫자가 안 나오니까 야 빼 해갖고 뺐구만. 그러니까 지난주가 우리가 우연히 또 네. 잘 맞아떨었는데 너무 겁나. 근데 우리의 특징 있잖아요. 네. 나는 점잖지만 또 그 이승훈 대표는 또 특징 있잖아. 뭐? 남이 얘기해서 잘 되면 자기가 얘기한 거로 바뀌고 남이 얘기했다 내가 얘기했다 떨어지면은 저 새끼가 때문에 저 새끼한테 들은 거라 그러고 그러잖아.
그래서 미리 밝혀주자고. 지난주에 차성은 센터장 팀장이 얘기한 주지라고 얘기를 해주자고. 얘기해줬죠. 다시 한번 얘기해. 예, 아까서도 주워 먹기라고 했잖아요. 한국경제에서 얘기 안 했지. 한국에서는 그게 문제야. 뭐 MT에서 하셨어요? 나? 머리투데이 방송에서 제가 차성인 팀장한테 주워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 차성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 오늘 내가 가서 얘기 들어본다.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네. 증권사에서 몇 군데서 레포트 나왔다 그랬지. 거기를 그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난 그 얘기. 증권사에서 레포트 나왔다는 얘기 나도 하지 그럼 레포트 보고 얘기하지 그럼. 나는 그런 얘기 했어. 뭐 탐방 갔다 왔습니까 내가? 나는 한마디 했어. 뭐라고? 나 태어나서 처음 얘기한다 주식. 그러면 뭐 난 두 번째 얘기해? 아이 컴포넌트. 예. 그래서 지난주에 또 뭐 하셨었죠? 내가 말한 건 재미없었나 보지. 얘기 안 하지. 아니 얘기가 뭔지 몰라갖고 기억이 안 나. 나는 필라. 필라 코리아 어떻게 코리아. 됐어요? 안 올랐겠지. 뭐 집으로 올랐겠지. 필라 코리아. 필라 코리아보다는 골프전이 좋지 않았어요? 골프죠. 네, 골프전은 좋았는데 필라도 올르긴 올랐네. 에이 계속 다 올라. 네, 그거 올랐네. 올라간 건 아니지.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네. 거는 쪽팔린 거지. 다 올랐어. 어쨌든 뭐 지난주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7대 산업이고 서비스 간에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잖아요. 의료 관광이나 의료 거기서 사람들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관광 콘텐츠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관광 특구, 한강 주변 그리고 여기 삼성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관광 특구, 우리가 삼성도 무역센터가 여기 관광 특구가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로 물류 오늘 또 형님 보니까 또 물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오늘 또 계속해서 오르더라고. 한솔 로지스틱스. CJ도 오르고 한솔도 올라가는데 하여튼 물류 산업도 키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여튼 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난주 리뷰 간단히 했고요. 이제 본론으로 다시 뭐 1부 2부 없잖아. 오늘 바로 한꺼번에 그냥 깔끔하게 그냥 가버리자고요. 깔끔하게. 오케이. 바로 가자고요. 오케이. 센터장님, 네. 상무님 네. 어떤 주식 보고 계세요? 신학수 상무의 관심 종목은 2부에서 이어집니다. 창업 인구 100만 시대. 이제 대박을 노리는 한탕 창업이 아닌 꼼꼼하게 준비된 생활형 창업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와 딱TV, 호서대 벤처대학원이 함께하는 더 특별한 소자본 창업 과정.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현장 체험과 사례를 통한 아이템 선정까지 시장 조사,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법률 전문가, 그리고 성공한 창업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전하는 생생한 창업 정보. 9월 19일부터 시작되는 8주간의 강의로 나만의 특별한 창업을 준비해보자. 자세한 내용은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평생교육원 02-2059-2316번, 딱TV 02-724-0919번으로 문의하세요.